안녕하세요. 저는 말을 하지 못하는 음성 장애인입니다. 어릴 적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뇌를 다쳐서 말하는 걸 못하게 되었어요. 후천적으로 장애가 생긴 거죠. 그리고 엄마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아빠라는 사람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엄마가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유년 시절은 바쁜 엄마가 일을 나가시면 홀로 우울하고 암울하게 지냈어요. 7살까지는 집에서 혼자 놀기만 했고 국민학교 들어갈 때 친구 사귈 기대를 품었습니다. 저는 말만 못할 뿐 학습 능력은 보통 어린이처럼 할 수 있어서 일반 학교를 들어갔는데 친구 하나 사귀어 보지 못하고 외톨이로 보냈답니다. 중학교는 제가 적응을 하지 못해 중퇴를 하고 검정고시로 졸업을 했답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제가 자퇴한 이후에 가난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엄마는 몸무게가 40kg도 나가지 않는 마른 체형에 식도염과 위장이 안 좋아서 식사를 잘 못하셨습니다. 밖에서 힘들게 식당 일을 하셨는데 병원비다 월세에 생활비다 해서 나가는 돈이 많아 제가 학업을 그렇게 포기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빨리 치르고 18살이 되자마자 한바집의 주방에서 일했어요. 사장님은 제가 말을 못해서 홀에는 거의 내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때부터는 제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엄마를 쉬시게 해드리려고 했어요. 성치 않은 몸을 그만 고생하라고 일러드렸죠. 에, 에, 에. 제가 수어를 하며 소리를 내자 엄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시연아. 엄마는 아직 일할 수 있어. 그리고 넌 돈 모아서 시집도 가고 해야지. 네가 버는 돈은 저축해라. 저는 코로 큰 숨을 내쉬며 안 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 모녀가 서로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대화는 단절되었고 엄마는 계속 일하셨답니다. 세월은 파도처럼 빨리도 흘러갔고 제 나이가 어느새 30 후반이 되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인물도 빠지는 저로서는 남자와 결혼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답니다. 게다가 엄마가 식도암에 걸리셔서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셨어요. 병원비를 모두 다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다른 데 눈 돌리지 못하고 하루도 쉬지 않고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바집에 여자 손님이 오셨는데 저를 눈여겨보시더라고요. 왜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말하지 못하는 게 신기해서 구경하는 것 같았습니다. 항상 있는 일이라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식사를 다 하고 저에게 다가왔어요. 섹시, 나이가 몇이유? 저는 손가락으로 3을 폈다가 8개의 손가락을 폈습니다. 아, 38. 적지 않은 나이네. 섹시 말을 못하지. 안타깝네. 얼굴도 곱상하고 손끝도 야무진 게 제대로 된 며느리감인데 말이야. 저는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는 표시를 했어요. 섹시, 나 저기 시장 사거리에 있는 설렁탕집을 하거든? 내 아들이 올해 40살인데 걔도 아직 혼자야. 내가 섹시가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사실 저는 그 설렁탕집을 일부러 지나가며 그 남자를 보기도 했답니다. 외모는 잘생겼는데 지능이 조금 떨어졌어요. 자네도 내 아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지? 시간 나면 한번 놀러와. 내가 맛있게 설렁탕 끓여줄 테니까. 우리 가게 손님 많은 거 알지? 그래. 알아들었다니 다행이네. 그럼 한번 꼭 들러줘. 아이고, 가까이서 보니 더 예쁘네. 섹시 반가웠어. 아주머니는 매우 환한 얼굴로 제 손을 한번 잡아주시더니 떠나셨답니다. 그때부터 저의 심장은 방망이질을 했고 크게 설렜습니다. 저도 그 아주머니의 아들에게 관심이 있었거든요. 가끔 일부러 설렁탕집을 지나갔거든요.
그 남자나 흠이 하나씩 있으니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 한바집이 쉬는 날 설렁탕집으로 찾아갔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한바집 색시 아니야? 잘 왔어. 여기 앉아서 기다려봐. 내가 설렁탕 내올게. 예, 아들아, 마이선. 여기 널 찾아올 색시가 있다. 얼른 나와봐라. 엄마, 나 시킨 거 다 했다. 이 색시는 누구냐? 너도 알잖아. 한바집 처녀. 너가 마음에 든다고 했잖아. 둘이 잘해보라고 엄마가 자리 만들었어. 얼른 가서 앉아. 색시, 우리 아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 여기 종이랑 펜 놓고 가니까 재밌게 대화 나눠봐. 부끄럽다. 형태는 숫기가 없다. 아들, 너 장가 가야지. 저기 아가씨가 너한테 관심이 있어서 온 거니까 잘해보라고 엄마 말 이해했지? 그러자 그 남자는 제 앞에 앉았고 머리를 극적이며 수줍은 티를 많이 냈어요. 제가 말을 못해서 종이에 글씨를 써서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반가워요. 식당 아주머니가 초대해 주셔서 찾아왔어요. 우리 엄마가 여자 보는 눈이 있다요. 아가씨는 엄청 예쁘다요. 정말요? 고마워요. 형태씨도 엄청 미남이세요. 키도 훤칠하시고. 사실 몇 번 봤어요. 이 앞을 지나가면서요. 나도 그랬는데 지연 씨네 한바집 근처에 어슬렁거리고 그랬다고요. 그럼 우리 잘해보자요. 형태는 장가 가고 싶어요. 아, 일단 밥 먹으면서 이야기 나눠요. 내가 말을 못해서 종이에 써야 하니까 천천히 소통해봐요. 네, 좋다요. 형태는 무조건 다 좋다요. 그래서 그 남자와 설렁탕을 먹으면서 종이에 글을 써가며 대화를 나눴고 기분 좋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가 저에게 와서 붙잡더라고요. 색시, 그냥 가지 말고 이거 받아. 자네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다며 약값하는데 보태어 쓰라고. 에? 예. 뭐? 괜찮다고? 아니야, 받아. 나중에 내 며느리가 되면 갚아줘. 알았지? 저는 감사하다고 고개 숙이며 알아듣지 못할 음성을 냈습니다. 그날 이후 아주머니께 감사하기도 하고 형태씨도 보고 싶어서 자주 설렁탕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이와 가까워지게 되며 연애를 하게 되었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소통하는 게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천천히 사랑을 이뤄나갔고 몇 달 뒤에 형태씨 어머니가 저희 둘에게 결혼하라고 부추겼습니다. 지연아, 이제 그만 둘이 합치는 게 어때? 저는 종이를 꺼내 글을 써서 대화했습니다. 네? 이렇게 빨리요? 에이, 빠르긴 뭐가 빨라. 내 아들 40이고 지연이 너도 38이잖아. 내년에는 네가 9수라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결혼식은 생략하고 혼인신고하고 살림만 차리도록 하자. 신혼집은 여기 식당 2층이 우리 집인 거 알지? 거기에 안방을 쓰도록 해. 그리고 한바집은 그만두고 나랑 설렁탕집에서 일하자. 내가 제대로 챙겨줄 테니까 우리랑 인연 맺자.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부양할 친정 엄마가 있어요. 주기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있는 식도암 환자라고요.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고 저녁에는 제가 돌봐드려야 해요.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마. 내가 좋은 요양원에 보내드릴게. 요양비랑 다 대줄 테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자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오면 먼저 3천만 원 해줄게. 그 정도면 자네 모친이 당장 돈 걱정할 일이 없을걸. 그러면 문제될 게 없는 거지. 정말요?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에이, 겨우 이 정도로 감동은. 내가 앞으로 더 잘해줄 테니까 내 아들하고 결혼해. 그리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만 낳아주게. 내 평생 소원이 우리 아들과 똑 닮은 손자를 보는 거야. 지연씨, 자네가 그 소원을 이뤄주면 좋겠어.
아들이요?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직 남자 손을 잡아보지도 못했는데. 그건 걱정하지 마. 내 아들이 알아서 해줄 거니까. 우리 아들이 조금 부족해 보여도 여자는 몇 번 사귀었거든. 그러니까 지연이는 우리 모자가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살면 돼. 내 말 이해하겠지? 네. 너무 쑥스럽지만 해볼게요. 그럼 엄마한테 가서 소식 전할게요. 그래, 얼른 다녀와. 내가 이번 주 내로 3천만 원 입금해 드릴 테니까 그 말씀을 꼭 드리라고. 제 인생에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주는 사람은 처음이라 쉽게 마음이 넘어갔습니다. 형태 씨와 결혼하는 게 큰 복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고 저는 설렁탕집으로 시집을 갔답니다. 한바집 사장님이 많이 아쉬워하셨지만 결혼해서 떠난다고 하니 잡지 않으시고 축하해 주시며 보내주셨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퇴직금까지 챙겨주셨답니다. 결혼 생활은 참 좋았어요. 남편과 처음 사랑을 나눌 때는 천국에 간 기분이었죠. 게다가 남편이 워낙 착하고 다정해서 매 순간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행복을 느끼며 잘 지내던 중 항암 치료를 받던 친정엄마가 버티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제가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슬픔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씀을 수년 전부터 하셨기도 했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엄마가 하늘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느낌이었어요. 저는 임신 테스트기를 들어 시어머니한테 보여드렸답니다. 뭐야? 우리 며느리 임신했구나. 아이고, 경사났네. 잘했다, 세아가. 이제부터는 식당 일하지 마라. 10달 동안은 편하게 쉬거라. 저는 종이에 글을 써서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눴어요. 어머님 아니에요. 충분히 일하면서 태교할 수 있어요. 안 된다. 너 지금 노산이라 조심해야 해. 무조건 방에 들어가서 쉬어. 되도록 움직이지 말고. 그럼 제가 너무 죄송한데. 죄송할 것도 많다. 넌 이 시애미 말만 들어라. 식당은 나랑 아들이 일해도 충분하다. 결국 시어머니의 만류에 식당으로 내려가지 않고 집에서 태교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병원에서 성별을 듣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원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자 시어머니는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하셨어요. 자자 손님들, 아들이랍니다. 나 이제 손자가 생긴다고요. 지금 계신 손님들에게는 특별히 음식값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손님들까지 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2층 집에서 절대 안정을 취하면서 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많이 챙겨주셔서 잘 먹고 잘 잤답니다. 이듬해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는데 정말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앙증맞은 손발과 또렷한 이목구비였어요. 저와 남편이 많이 기뻐했는데 시어머니가 유난히 더 기뻐하셨답니다. 꼭 당신이 직접 낳은 아들처럼 눈물도 많이 흘리시기도 했고 아들 재롱에 많이 웃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들을 낳은 이후부터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 제가 알던 시어머니가 맞나 싶은 정도였답니다. 예, 나는 2층에서 손자 볼 테니까 네가 가게 운영해라. 네가 말 못하는 건 손님들이 다 아니까 신경 쓸 거 없다. 알아들었으면 내려가서 일해라. 그래서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와 아들을 두고 식당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꼬박 일했죠. 2달이 지나도록 하루도 쉬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한 번도 월급을 주지 않으셨어요. 결혼 초반에는 친정엄마께 3천만 원을 주시고 요양원비를 지원해 주셔서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니 월급을 달라고 종이에 글을 써서 부탁드렸습니다.
어머님, 저랑 남편의 월급은 안 주시나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한 푼도 못 받았어요. 뭐? 월급? 참나, 기가 막히는 소리 하네. 야, 내가 너 시집 올 때 돈 줬잖아. 그리고 너 숟가락 하나도 들고 오지 않은 거 몰라? 공짜로 먹여줘, 재워줘, 입혀줘. 이런 대우를 받고 있으면서 돈 달라는 말을 하니?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줬으니깐 월급은 안 준다. 이상 끝. 저는 그렇다 쳐도 제 남편의 월급은요. 야, 너 자꾸 치사하게 돈 거릴래? 내가 죽으면 이 식당이 네 것이 되고 이 건물이 네 것이 된다고.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떡이 떨어질 텐데 왜 앞서서 나서고 연병이야? 종이에 글씨 그만 쓰고 꺼져. 어머님이 저희 엄마 도와주신 건 고마운 일이에요. 나중에 재산 물려준다는 말씀도 아주 감사하고요. 그래도 저희는 당장 일한 돈을 받고 싶어요. 우리도 돈을 벌어서 우릴 위해 쓰고 싶어요. 어머님, 저희는 신혼여행도 못 갔잖아요. 돈 모아서 여행도 다니고 그럴래요. 이게 지랄하고 자빠졌네. 내가 편하게 살게 해줬더니 돈 받아서 놀러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이게 아들 낳았다고 시애미를 가지고 놀려고 하네. 야, 그렇게 월급 받고 싶으면 다시 한바집으로 돌아가. 등신 같은 벙어리년을 구제해줬더니 보따리를 내놓으라 하네. 아주 기가 막힌다. 당장 내려가서 일이나 해. 시어머니가 격분하셔서 일단 내려갔습니다. 그 이후로도 월급은 단 한 번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니 제 아들에게 최고로 좋은 분유와 기저귀를 사주셨고 장난감도 엄청 비싼 거만 사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제가 괜히 욕심을 낸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 한동안 월급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답니다. 그렇게 남편과 열심히 고생하며 아침 저녁으로 아들내미 보는 맛에 재밌게 살고 있었는데 아들의 첫돌이 지나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이가 오토바이로 배달을 나갔다가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어요. 남편은 사고당한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오열하며 그이의 장례를 치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내 아들이 그렇게 떠나다니 황망하다. 너무 갑자기 떠나 믿어지지가 않아. 어머님 죄송해요. 이게 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배달을 나갔더라면. 그래 맞다. 이건 전적으로 네 탓이야. 왜 너만 편하게 홀에서만 일했니? 너도 배달 다닐 수 있었잖아. 죄송합니다. 종이에 펜을 꾹꾹 눌러 사과의 말을 써서 보여드리자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들을 안고 2층으로 올라가셨어요. 저는 식당에 남아 장사를 준비했고 홀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직원을 뽑아주시지도 않았고 당신이 일을 도우러 내려오지도 않았답니다. 너무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종이에 글을 써서 말씀드렸어요. 뭐? 직원을 뽑아달라고? 야, 고작 혼자 일주일 동안 일했다고 직원 타령을 하냐? 나도 예전에는 혼자 일했어. 어머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지 말고 손 좀 보태주세요. 그리고 이젠 월급 좀 주세요. 이 벙어리 년이 또 돈 타령이네? 야, 지랄 말고 내 눈앞에서 꺼져. 내 아들 잡아먹은 년이 어디서 돈 달라는 소리를 해? 내가 널 잡아 족치려다가 손자 보고 간신히 참고 있는데 감히 돈을 달라고? 네가 그러고도 사람 자식이냐? 어머님, 남편이 떠난 건 죄송해요. 그런데 그건 사고잖아요. 그리고 월급을 안 받는 건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저 월급 주세요. 저희 엄마 돌아가셨을 때 3천만 원을 도로 가져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돈 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독립해서 아들이랑 살 거예요. 뭐가 어째? 내 손자를 데리고 나가겠다고? 아,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거구나. 이 벙어리 년을 데려다 사람 구실하게 해주고 애까지 낳게 해줬더니 네가 내 뒤통수를 치려는 거구나. 야야, 이제 네 본심을 알았으니 월급은 더더욱 못 주겠다. 넌 내가 하라는 대로 설렁탕집에서 일해라. 한 번만 더 돈 달라고 하면 그땐 너만 이 집에서 쫓겨난다.
손자도 못 보게 할 거라고? 그 말에 겁을 집어삼킨 저는 순진하게 믿어버렸어요. 제 아들을 빼앗길까봐 무서워서 시어머니한테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 넌 나 아니었으면 반푼이 벙어리이자 잉여 같은 인생을 살았을 테니까 당장 내려가서 일해! 결국 저는 혼자서 설렁탕집을 운영했습니다. 일은 혼자 할 수 있긴 했지만 손이 너무 많이 가서 화장실 갈 시간도 없었답니다.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이라 바쁠 때는 진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한편 아들은 왕자님처럼 아주 건강하고 귀하게 잘 컸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자에게 들어가는 돈은 절대 아끼지 않으셔서 부잣집 도련님처럼 키웠어요. 세월이 흐르며 말도 하고 글도 쓰게 되었을 땐 저와 종이에 번갈아 가며 글을 써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상만아, 엄마가 말을 못해서 미안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말을 못하는 건 엄마 탓이 아니잖아. 난 엄마가 자랑스러우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아들 정말 착하네. 어디서 이렇게 예쁜 말을 배웠을까? 그간 말이야. 아무래도 유전인 것 같아. 얼굴도 예쁘고 글도 예쁘게 쓰는 엄마한테 말이야. 우리 아들 정말 착하네. 엄마가 고마워, 아들. 뭐 가지고 싶어? 내년에 6학년 되는데.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봐. 나 그런 거 없어. 아니다. 하나 있다. 엄마가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할머니한테 말해서 식당에 직원들 뽑으라고 해야겠어. 그럼 엄마가 덜 힘들 테니까. 아이고, 아가. 항상 엄마 생각만 해주는구나. 고맙고 사랑해. 엄마, 내가 더 많이 사랑해. 할머니한테 내가 직접 말씀드릴게. 저는 부정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저를 당신의 방으로 불렀어요. 너 웃기는 애구나. 날 파렴치한 시애미로 만들었어. 너 상만이한테 직원 뽑아달라고 했냐? 이 벙어리 년이 오냐오냐 했더니 매를 버는구나. 오랜만에 먼지나게 처음 맞아보자, 이년아! 그 역겨운 소리 내지 마! 주둥이 다물어! 저는 시어머니한테 그날 진짜 심하게 얻어 터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제 얼굴을 보고 시어머니한테 가서 따졌어요. 할머니, 왜 우리 엄마를 이렇게 만들어? 식당 직원 뽑아달라고 말했더니 우리 엄마를 혼낸 거야? 할머니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어? 우리 상만이가 왜 이럴까? 엄마가 많이 다쳤지? 그런데 저건 엄마가 실수로 넘어져서 다친 거야. 할머니가 그렇게 한 게 아니란다. 거짓말! 할머니 못됐어! 나쁘다고! 그래, 하세. 참 잘하는 짓이다. 애미 너는 날 욕먹이니까 속이 시원하냐? 저는 무서워서 벌벌 떨며 표현했더니 시어머니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시끄럽다. 이제 네가 이렇게 난리치지 못할 거다. 이제 그만 우리 손자를 넓은 세상으로 보내야겠어. 똑똑한 녀석이니 너랑 떨어뜨려야 성공할 게다. 무사해? 내 손주를 유학 보낼 거다. 미국에 있는 좋은 학교에 보낼 거라고. 기숙사도 최고급인 곳으로 보낼 거란 말이야. 내 손자는 최고가 될 거다. 안 돼. 벙어리가 자꾸 소리 내네. 듣기 싫어. 벌써 유학 보내려고 접수 다 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시어머니한테 그러지 말라고 애원했는데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혼나고 생각해봤더니 아들이 미국 유학을 가는 건 큰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못난 엄마가 짐이 되는 것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게 100배는 낫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시어머니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답니다. 물론 제가 반대해도 시어머니가 고집을 부리며 보내셨을 겁니다. 아들 녀석은 저와 헤어지기 싫다며 울고 불며 미국에 가기 싫다고 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점점 생각이 바뀐 모양이더라고요. 엄마, 내가 미국에서 성공해서 올게.
그래서 엄마한테 효자 노릇하는 아들이 될게. 저는 종이에 글을 써서 보여줬습니다. 넌 지금도 효자야. 상만이 너는 존재만으로 엄마를 웃게 한다고. 미국 가서 아프지 말고 다치지도 마. 그럼 당연하지. 엄마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서 돌아올게. 그렇게 아들은 시어머니의 지원으로 미국 유학길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오롯이 아들만을 위해 살던 제가 시어머니와 둘이 지내게 되자 저의 일상은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이 유학 간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의 행동은 누구보다 무섭고 잔혹했습니다. 야, 넌 뭘 잘했다고 온수를 쓰니? 네가 보일러 값을 대는 것도 아니면서 뜨거운 물을 펑펑 쓰는 거냐? 벙어리 목소리로 억지로 대답하지 말고 잘 들어! 네가 내 집에서 먹고 자고 한 값을 톡톡히 치러야겠어. 다음 주부터 설렁탕집을 24시간으로 운영할 거야. 야간에 알바 한 명 뽑을 테니까 넌 식당방에서 자면서 손님 받아라. 시어머니의 요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저더러 식당에서 24시간 일하라는 소리였습니다. 밤에는 손님이 적으니 잠을 자면서 알바 이모와 일하라는 겁니다. 저는 안 된다고 거절했는데 시어머니가 제 아들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야, 내가 상만이 미국 유학 보낸 건 뭐 돈이 남아들어서 보낸 줄 아니? 앞으로 벌어서 계속 보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2배로 고생을 더 해야지. 저는 종이에 글을 써서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24시간 일하라는 건 심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월급 한 푼 못 받고 13년 가까이 일했어요. 이게 지금 또 따지려고 드네. 야, 내가 계산기 한번 두들겨 줘? 네가 내 집에서 공짜로 먹고 산 금액을 알려줘야 수긍하겠냐? 저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고 뭐고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유학길에 오른 아들을 생각해 두 눈 딱 감고 시어머니의 명령을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며칠 뒤 24시간 영업을 시작했는데 당연히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 놀러 다니셨어요. 아들이 유학길을 떠나자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 하루 종일 밖에서 놀다가 늦게 들어오셨어요. 오전 6시부터 밤 8시까지는 저 혼자 설렁탕집에서 일했고 야간에는 알바하는 이모가 오셔서 거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숙달되지 않아 제가 글로 써가면서 힘들게 가르쳐 드렸어요. 손님이 거의 없을 때는 쪽방에 가서 눈을 붙였는데 장사가 무사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야간에 오는 손님들이 대부분 취객들이어서 알바 이모와 싸움이 났어요. 겨우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이모님은 식당을 관뒀고 저는 다음 알바가 올 때까지 식당에서 온몸을 갈아가며 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혀를 차며 말씀하셨어요. 못났다, 정말 못났어. 등신 같은 벙어리년이라 그런지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네. 직원이 한 달도 못 버티고 도망가는 건 무슨 경우냐? 힘내. 힘들긴 뭐가 힘들어. 나 때는 말이야. 내 아들을 업고 장사했어. 내가 시장 가서 일꾼 물어올 테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가르치고 도망 못 가게 해라. 그렇게 다시 이모님이 오셨는데 역시나 취객들 상대로 일하는 게 무리라 몇 달 버티지 못하시고 나갔어요. 저 혼자 종일 일해야 해서 피로는 쌓여갔고 6개월 동안 쪽잠을 자면서 일했죠. 그러다 결국 과로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답니다. 손님 중 한 분이 신고를 해주셔서 응급실에 가서 이틀 입원하고 나왔어요. 시댁에 돌아갔더니 시어머니가 악을 쓰면서 혼을 내셨어요. 너 진짜 목 같은 년이구나. 네가 오늘 장사하다 말고 병원에 실려가서 손해가 얼마나 심한지 알아? 내가 지방에 꽃구경을 가서 올라오는 동안 반나절 동안 장사를 못했다고? 나 힘내. 이 년이 진짜 안 되겠네.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네 아들 안 보여준다. 확 쫓아내버려서 길바닥에서 살게 해버릴 거라고. 저는 안 저 벙어리 소리 듣기 싫다. 잘못했으면 얼른 앞치마 입고 일 시작해. 한 번만 더 쓰러지면 영원히 아웃이야. 결국 아들 생각만 하고 시어머니한테 사과하고 미련하게 일을 시간이 더 지나자 저는 어느새 시어머니의 말을 모두 복종하는 개가 되어 있었어요. 왜 그렇게 바보처럼 당했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은 1년에 한 번씩 시댁에 와서 며칠 지내고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미국 생활이 좋았는지 저더러 나중에 미국에 가서 살자는 말도 하더군요. 저는 아들과 둘이 사는 날을 그리며 다시 외롭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더 흘러 제 나이가 환갑이 지나갔어요. 야, 벙어리. 오늘 매출 얼마 나왔냐? 정산해서 가지고 와. 에? 뭐야, 오늘 매출이 왜 이래? 너 뒤로 삥땅 친 거 아니야? 뭔가 수상한데? 저는 손사래를 치며 절대 아니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디 봐봐. 너 주머니 뒤져서 돈 나오면 10원에 싸대기 한 대씩이다. 두 팔 들어. 제 주머니를 뒤져보던 시어머니는 10,000원짜리 수십 장을 제 뒷주머니에서 꺼내셨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며 까먹고 금고에 넣지 않았다고 글로 써서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전혀 통하지 않아 싸대기가 사정없이 날아들어왔어요. 이 벙어리년아. 너 그동안 나 몰래 얼마나 헤쳐먹었어. 이년이 감히 내 돈에 손을 대? 오늘 너 제대로 혼 좀 나라. 다시는 도둑질 못하게 발라주겠어. 벙어리 소리 내지 말랬지. 역겨운 쇳소리 내지 말고 주둥이 다물어. 너 가게 정리 다 한 거지? 그럼 따라 올라와. 집에 가서 몽둥이로 찜질 제대로 시켜줄 테니까. 그날 저는 끔찍한 지옥을 제대로 보았답니다. 처절하게 얻어터지고 다시 식당으로 내려왔는데 서러워서 눈물이 쉽게 그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한테 복종하는 개가 되어 사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12번이 더 들었답니다. 그렇게 날마다 개처럼 혼나다 보니 저의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더는 여기서 살면 안 되겠구나. 이제라도 도망쳐야겠다고 말이죠. 제 아들은 미국에서 대학교를 마치고 취직까지 했으니 나중에 만나리라 믿고 시어머니의 치마폭에서 벗어났답니다. 식당 문을 열어둔 채 야반 도주를 했어요. 도망친 곳은 시댁과 멀리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돈 한 푼 없어서 먹고 잠잘 곳을 구하려고 시골 어른들에게 일자리와 묵을 곳을 찾는다고 글을 써서 보여주고 다녔더니 한 어르신이 잠깐 기다리라며 어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회복지사를 한 명 불러서 저를 돕게 해주셨어요. 사회복지사는 저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들어주더니 임시 거처로 쉼터에 데려갔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시어머니를 처벌할 생각은 없냐고 물었는데 그러지 못하겠다고 대답했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바보 같은 판단이었죠. 여하튼 저는 시골 마을의 작은 쉼터에서 지내게 되었고 과수원과 논밭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농촌에는 일손이 매일 부족한 사정이라 제가 일할 곳이 매일매일 생겨났답니다. 덕분에 돈을 벌게 되어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목욕탕도 가고 월세방도 구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사일을 하고 깊은 잠을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전 그게 꿈인 줄 알았는데 눈을 떠보니 시어머니가 제 앞에 있었어요. 이년 봐라. 벙어리년이 제주도 좋네. 내가 널 찾으려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실종 신고했더니 사회복지사한테 날 만나기 싫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어쩌냐. 네가 장애인이라 내가 보호자라서 데려가도 된다고 하더라. 이게 우리나라 법이라고 이 등신 벙어리야. 어디가 저리 가. 요년 봐라. 너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큰 손해를 본 줄 알아? 당장 따라 나서
내 가게에서 일하란 말이야. 시어머니는 제 입을 틀어막고 당신의 차에 저를 싣고 다시 그 지옥 같은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야, 내 손자 상만이한테 연락이 왔어. 미국에서 취직했다고 하더라. 너 바꿔달라고 하길래 네가 남자 만나서 도망갔다고 말했다. 저는 부하가 치밀어 바로 종이에 글을 써서 제 말을 전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 아들한테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도망간 건 맞잖아. 그건 제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간 거잖아요. 어머님 밑에서 20년 넘게 개고생했잖아요. 그게 왜 개고생이냐?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네가 착각한 모양인데 넌 아니었으면 내 아들하고 결혼했겠니? 상만이를 낳을 수 있었을까? 내가 누누이 말하잖아. 너는 나 아니었으면 평생 혈혈단신으로 잉여같이 살다가 되졌을 거라고. 나 아니었으면 사람 구실 못하고 어디 길바닥에서 객사하고 말았을 거란 말이야. 어머님, 전 이제 어머님 밑에서 일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억지로 끌고 와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이게 집 나간 동안 허파에 바람이 잔뜩 들어갔나 보네. 그럼 그 바람을 내가 좀 빼줘야겠다. 2층으로 올라가자. 오랜만에 먼지나게 혼 좀 나보자고. 싫어요. 이러지 마세요. 저 경찰에 신고하고 사회복지사한테 도움을 요청할 거예요. 전 이제 어머님한테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셔. 그래, 일단 올라가자. 올라가서 내가 다시 개처럼 만들어줄게. 내 말에 복종하는지 안 하는지는 위에 올라가서 두고 보자고.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고 2층 집으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챘습니다. 고개를 돌려봤더니 미국에 있던 아들이 돌아왔답니다. 상마. 엄마 괜찮아? 이제 됐어. 내가 왔으니까 안심해. 할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옛날처럼 또 손찌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손 당장 놓지 못해요? 아이고, 이게 누구야? 나의 사랑스러운 손자 상만이잖아. 너 연락도 없이 한국에 온 거냐? 이거 네 엄마랑 장난 좀 치고 있던 거야. 이게 요즘 유행하는 머리채 게임이야. 우리 싸우는 거 아니다. 재밌게 놀고 있는 거야.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세요? 내 엄마한테서 물러나세요, 할머니! 우리 엄마가 바람나서 도망갔다면서요. 그 말을 믿지 않긴 했지만 이 정도로 미친 생활을 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내가 왜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었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엄마를 지켜주라고 신호를 보낸 것 같네요. 할머니가 이러고도 사람이에요? 불쌍한 엄마를 이렇게 괴롭히고 못살게 굴어도 되는 거냐고요? 예, 상만아. 너 할머니한테 소리를 그렇게 지르면 어떡하냐. 흥분하지 말고 이 할머니 이야기 좀 들어봐봐. 닥쳐요! 엄마, 내 뒤로 와. 더는 할머니랑 지내지 말고 나랑 살자고. 나 이제 미국 안 가. 아들은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고 한국에 와서 사업장을 차린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한국에 들어와 계약한 서류를 내밀면서 다신 미국에 가지 않을 것이고 저와 함께 살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개거품을 물며 자지러졌습니다. 상만아, 한국에 아예 들어온 거야? 그런데 왜 이제야 말한 거니? 아가, 잘 들어왔다. 우리 셋이 다시 행복하게 살아보자. 할머니, 분위기 파악 못했어요? 내가 할머니를 계속 볼 것 같아요? 내가 매년 올 때마다 착한 사람으로 변한 것처럼 행동하더니 현실을 잃었던 거군요. 말 못하는 엄마를 이런 식으로 대하신 거예요? 상만아, 아니다. 오늘은 정말 화가 나서 그런 거야. 네 엄마가 나와 식당을 버리고 몇 달 동안 도망가 있었어. 할머니가 얼마나 괴롭혔으면 그랬겠어요. 할머니, 저 이제 어린애 아니에요. 할머니가 저한테 유학 보내준 건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 엄마한테 이런 몹쓸 짓을 한 건 절대 참을 수 없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받게 해주겠어요. 뭐야? 상만이 너 지금 뭐랬니? 널 물고 빨고 사랑으로 키운 이 할머니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다른 사람은 그래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제가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엄마가 할머니를 신고하지 못하니 제가 해야죠. 이런 개 같은 놈. 머리 좀 컸다고 이 할머니를 이런 식으로 배신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대단하게 키우셨죠? 엄마 괴롭히는 걸 보여주면서 공포에 사무친 환경에서 말이죠. 저도 그때는 어리고 무서워서 할머니한테 크게 대들지 못했는데 이젠 아닙니다. 다 큰 어른이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을 거두지 말랬던 건가? 저 벙어리년을 데리고 와서 내 손자를 낳게 했는데 잼이랑 같이 주인을 물어뜯네. 아주 웃기는 일이야. 할머니 마음대로 짓거리세요. 이젠 다 끝이니까 엄마의 복수를 제가 도와줄 겁니다. 아들은 저를 데리고 식당에서 나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대로 미쳐버려서 아들의 뒤통수를 세게 날려서 넘어뜨렸어요. 테이블 모서리에 찍고 쓰러진 아들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놀라서 뒷걸음질 치더군요. 저는 아들의 핸드폰을 꺼내 긴급 전화 버튼을 눌러 119에 연결했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네. 지금 장난 전화하신 건가요? 아들이 쓰러졌어요. 식당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저는 어릴 적 사고 이후로 처음으로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선생님, 빨리 구급차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경찰도 보내주세요. 제 아들을 공격한 게 시어머니입니다. 얼른 와주세요. 지금 출발했습니다. 다치신 분 맥박이나 호흡을 확인해 주시겠어요? 저는 아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심장이 뛰는 걸 확인했습니다. 코와 입에도 숨이 나오는 게 느껴졌죠. 네, 호흡과 맥박은 있어요. 네, 그럼 환자를 억지로 건들지 말고 가만히 두세요. 5분 안에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겁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뒷걸음질 치던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짓을 하신 줄 아세요? 너 어떻게 된 거야? 농인년이 어떻게 말을 해? 이거 뭐야? 너 도대체 정체가 뭐냐고? 나? 상만이 엄마. 그리고 형태씨 아내. 이 벙어리가 갑자기 왜 말을 하는 거야? 너 괴물이냐? 저리 가! 시어머니는 저에게 겁을 먹고 벌벌 떨면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신은 나만 괴롭히고 끝냈어야 했어. 내 아들에게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였다고. 오늘로써 당신 인생은 끝이야. 구급차와 경찰이 같이 올 거야. 아니야. 난 잘못한 게 없어. 머리 검은 짐승이 대들길래 혼을 좀 내준 거라고. 너나 네 아들은 나 아니었으면 이렇게 존재하지도 못해. 내가 니들의 주인이라고! 정신 나간 미친 할망구. 경찰한테도 똑같이 해봐. 당신이 나한테 한 짓과 내 아들에게 한 짓을 다 실토해서 당신이 시궁창 안에서 평생 썩게 해주겠어. 안 돼. 난 잘못한 거 없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이젠 당신 차례야. 매 좀 맞아봐, 이 할망구야. 그만해. 너 지금 폐륜을 저지르는 거야, 이 벙어리년아. 폐륜?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은 뭔데? 이 악마 같은 노친네야. 저는 시어머니의 뺨따기를 사정없이 갈겼습니다. 제가 각성해서 힘을 제대로 쓰자 시어머니는 꼼짝도 못하고 혼쭐이 났죠. 그리고 잠시 후 구급차와 경찰차 사이렌 소리와 들려왔습니다. 저리 비켜. 나 이대로 잡혀가면 안 돼. 나 도망갈 거야. 저리 가라고. 내 아들을 저렇게 만들고 고작 생각한 게 도망치는 거냐? 진짜 괴물이었구나. 당신은 절대 빠져나가지 못해. 이 벙어리년아, 날 놓아달라고! 저와 시어머니는 옷을 잡고 심하게 실랑이를 하다가 제가 뒤로 밀려나고 말았어요. 쫓아나가려다가 아들을 혼자 둘 수 없어 식당 입구에 문을 열어두고 구급대원이 빨리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려는데 다시 벙어리가 되었어요. 제 뜻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옮기겠습니다. 저는 뒤로 돌아봤는데 시어머니는 주방문으로 도망쳤는지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들이 와서 사건에 대해 물었어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아
종이에 글을 써서 알렸습니다. 제 시어머니가 아들을 공격했어요. 주방 뒷문으로 도망쳤고요. 그리고 제가 당한 피해도 아주 많습니다. 경찰서 가서 제대로 벌을 주고 싶어요. 그러자 형사들이 주방 뒤로 나가더니 시어머니를 뒤쫓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달리기가 그리 빠르지 않다 보니 금세 형사들에게 잡힐 위기에 처했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도망가던 시어머니가 8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트럭에 치이고 말았어요. 현장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저는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경찰에게 아들이 실려간 병원으로 데려달라고 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갔더니 제 아들이 머리에 붕대를 하고 링거를 맞으며 자고 있더라고요. 간호사를 붙잡고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환자 보호자세요? 가벼운 뇌진탕에 조금 찢어져서 꿰맸습니다. 곧 의식을 차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윽고 눈을 뜬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까 말했지. 분명 말했던 것 같아. 저는 고개를 가로젓고 종이에 글을 적었어요. 신기하게 네가 쓰러졌을 때만 목소리가 나왔어. 신고하고 나서 구급대원들이 왔을 땐 똑같이 벙어리가 되더라. 상황이 급박하고 널 살리고 싶은 마음이 앞서다 보니 하늘이 잠시 목소리를 내게 도와주셨나 봐. 그런 거야? 완전히 목소리가 돌아온 줄 알았는데 너무 안타깝다. 미안해. 엄마가 말을 못하는 벙어리라. 아니, 그런 뜻이 아니야. 그냥 엄마 목소리를 들어서 좋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그런데 할머니는 어떻게 됐어? 할머니는 도망가다가 도로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 그게 정말이야? 할머니가 도망치다 사고를 당했다고? 끔찍한 일이네. 휴, 엄마가 잘못한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할머니는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었어. 그 벌을 피하고 달아나다가 더 큰 벌을 받은 거라고. 그런 걸까? 아무튼 상만이 네가 무사해서 천만다행이야. 엄마는 네가 잘못되면 따라갈 생각이었어.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살벌하게 해. 따라오긴 어딜 따라와. 아무튼 엄마,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내가 미안하지. 한심한 엄마 때문에 네가 어릴 때 상처가 많았잖아. 잘 커져서 고맙다. 아들은 금세 회복했고 링거를 다 맞고 바로 퇴원했답니다. 그리고 저희 두 모자는 경찰서에 가서 시어머니 사건에 진술을 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숨김없이 가슴에 있던 응어리를 모조리 꺼냈답니다. 형사님은 말 못하는 장애인을 데려다 노예로 부려먹었다며 천벌받았으니 울지 말라며 저를 위로해줬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통장에 있는 돈은 물론이고 건물과 식당까지 모두 제 명의가 되며 수십 년의 한을 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나마 보상을 받으니 후련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장례는 약식으로 치러드렸습니다. 아예 무시하려고 했는데 저승에서 제 아들을 또 괴롭히려고 수를 쓸까봐 마지막 예의를 보였죠. 속으로 제 아들을 건들면 그땐 제가 지옥에 들어가서 더 심한 복수를 하겠다고 외쳤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자 저는 식당의 사장이 되어 직원들을 열어두고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재산을 받고 나서 건물을 팔아버리고 떠날까 생각했는데 제가 흘린 땀이 너무 많은 공간이자 힘들고 무서웠던 장소라서 이겨내보고 싶은 마음에 계속 시어머니 건물에서 지내기로 했답니다. 저는 카운터에 앉아 계산을 하거나 직원들의 손이 바쁠 때만 움직이고 말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방을 제가 쓰고 있으며 시어머니의 돈을 제가 마음대로 펑펑 쓰면서 지내고 있죠. 아들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똑똑한 녀석이라 시작부터 매출을 크게 내더라고요. 모자란 저를 닮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은 아들이 결혼을 했답니다. 시어머니 돈으로 으리으리한 신혼집을 마련해 주었고 결혼식도 성대하게 치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부부와 매주 만나며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저의 인생 이야기를 짧게 쓰려고 했는데 정말 파란만장하고
고생이 심했던 것 같네요. 제가 장애인이고 부족한 사람이라 이렇게 바보처럼 당하고 살아온 것이니 여러분이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갈게요.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